교동초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하나 되는 우리 교과서 94에서 97쪽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통일의 필요성과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그 중에 3차시 마음을 더 가까이 해요.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 청소년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탈북 청소년이 뭘까요? 탈북 청소년. 네, 그렇죠. 북한을 벗어나서 외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공식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불러요. 탈북 청소년은요, 북한에서 출생해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아동과 청소년으로, 넓은 의미로는 부모님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 이탈 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과 연관이 있거나 북한으로부터 이탈해온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네, 이것은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나이는 20살이고 한국 오다가 탈북 과정이 2년 정도 걸려가지고 2년 낮췄어요. 탈북이라는 거는 중국을 걸쳐서 일단 필수로 중국을 걸쳐요. 중국에서는 북한 사람인 거 들키면 북송돼요. 그래서 엄한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태국을 통해서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세계 난민수용소로 이동하면 한 달 동안 신분 조사를 해요. 간첩이 아닌지만 확인해서 한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조사받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시간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20살로 재학 중이고. 우리 위쪽 동네에서 온 사람 중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사람? 올 때. 어? 올 때. 올 때?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느꼈어? 올 때? 이제 산 4시간 동안 걸어서 건넜는데, 거기가 태국 그거 마약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마약 운반 거래하는 산이었는데 거기가 탈북 경로예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총 맞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쪽 조폭들한테. 그래서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또 느껴본 사람? 저도 한국에 올 때 군대 만나가지고 막 총을 막 앞에다 대고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막 쏜다 그러고 막 족쇄 채우고 막 끌고 가고 그래. 너무 무서웠어요. 육수 채워서 끌고 간다고? 네, 총을 요 앞에다 이렇게 대고 족쇄 딱 채우고 막 양쪽 옆에 막 끌고 막. 네, 저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근데 왜 같은 민족인데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는지 궁금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한 학생들도 있고 저도 우리 북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당연히 북한 학생들은 고생을 많이 한 줄 알아요. 막 그래가지고 힘든 일은 북한 학생들 시켜. 그리고 쉬운 일은 한국 애들 시켜. 이런. 예를 들면 힘든 일은 뭘 시켰어요? 한국 애들은 다 홀만 보게 하고. 홀만 보게 하고. 그리고 막 북한에서 온 애들은 거의 뒤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 불판 닦고. 불판 닦고. 불 만들고 막 이런 거. 사장님 뭐 그런 인식이 되게 괴로웠어요. 사장님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힘든 애들은 북한 애들 시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북한에서 왔으니까 고생을 다 했겠지. 저런 거는 저 힘든 일도 아무 거라고 안 생각할 거야. 아니, 힘들다고 생각 안 할 거야. 고생했으니까 뭐. 고생했으니까. 저희도 힘든데. 당연히 힘들지. 학교는 지금 다닐지 안 다닐지 생각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도 싶은데 다 아직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갖고 제가 북에 있을 때 못 살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가족
가족들 굶었고 네, 그게 제일 큰 계기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되게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 오시면 대학생 됐고 대학도 나왔고 또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네. Blue and sunny skies.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번은 안 했지. 했으면 안 하겠지. 그러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연락돼.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대.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거라도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일뜻이겠네. 그치. 야채 종류인데 먹기 먹자 우리 막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생활 필수품. 북한에서 인민 소모품. 진짜? 이런 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랫동네에서 쓰는 말, 윗동네에서 쓰는 말, 그거를 각자 나눠서 서로 공유를 하자는 거잖아요. All together. 또 환호되는 표현 또 뭐가 있어? Just wonder.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단어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 베리면서 하나가 담고 있어. 아랫동네에 문화차전이랄까? 소통사전, 소통사전. 됐다. 맞다. 자. It's like a feeder song. And you wanna fly. It's time to join us. Oh, your sweet smile is like a shooting star. And I wanna fly. I feel the breeze from you. 만난 것만으로도 통일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사람 통일이 먼저니까. 궁금하고 너무 근데 안 끝내면 안 돼요? 내가 통일할게요. 좀 오래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질 듯. 요 네,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네, 무엇보다도 편견이 가장 힘들다고 하죠. 편견은 나와 좀 다르게 보고 쟤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쟤는 당연히 그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네, 편견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죠. 맨 마지막에 했던 친구가 했던 말이 선생님은 되게 인상 깊어요. 통일은 사람 통일이 먼저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 청소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얘기겠죠. 자, 그럼 교과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94쪽에 있는 사파 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온 성찬이와 같은 반 친구인 한결이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아, 넘어졌구나. 내가 도와줄게. 일 없다. 쌩 하고 분위기가 안 좋죠? 성찬아, 딸기 더 먹을래? 일 없습니다. 뭐지? 네, 같이 얘기해 볼게요. 성찬이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민 한결이가 멋쩍어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성찬이가 일 없다 라고 쌀쌀맞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겠죠? 자, 성찬이가 말한 일 없다라는 말은요, 북한과 우리 남한에서 쓰는 뜻이 다릅니다. 남한, 우리나라에서는 소용이나 필요 없다, 일 없어, 이렇게 좀 쌀쌀맞은 표현이 되고요. 북에서는 괜찮아 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랑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일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뜻이 상당히 다르죠.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구나. 이해하고 배려해줘야지 잘 지낼 수가 있겠죠.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아는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나와는 상황이 달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교과서 95쪽입니다. 학급 회의를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과 같이 큰 소리로 읽을게요. 학급 회의를 하면서 성찬이네 반에서 1인 1역할을 정하는 학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손을 들었는데 성찬이만 쭈뼛거리다가 끝까지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역할이 모두 정해지고 청소하기만 남았을 때 친구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성찬이에게 청소를 맡기자. 이때 성찬이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성찬이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청소는 힘들잖아. 성찬이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세영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성찬이가 아무 역할도 맡지 않는 것은 이상한데 그럼 학급 놀이집을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다시 성찬이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성찬이는 북한에서 왔는데 놀이집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마다 의견을 말하면서 학급 회의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학급 회의에서 성찬이가 끝까지 말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찬이가 이야기할 틈을 안 줬어요. 반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성찬이에게 의견을 묻거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배려한다고 하지만 결국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서연이의 의견을 듣고 성찬이 표정이 어두워진 이유 무엇일까요? 서연이가 뭐라고 했었죠? 성찬이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는 힘들잖아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는 배려가 아니죠. 다른 친구들처럼 성찬이도 청소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배려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성찬이에게 학급 놀이집, 내 학급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자는 세영이 의견에 지현이가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했었죠? 북한에서 왔는데 놀이집을 관리할 수 있을까? 못 믿었다는 얘기죠. 야, 북한에서 무슨 인터넷 해봤겠어? 어떻게 관리해? 라고 지레짐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근한 배려라고 하지만 무시와 그런 것들이 깔려있는 느낌이죠. 자, 학급회의가 어수선해진 이유. 그렇죠. 북한에서 온 성찬이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할지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입니다. 자, 네, 그렇다면 교과서 96쪽의 친구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필 들고 같이 따라 써주세요. 네, 총 서연이, 세영이, 지연이 3명의 친구들의 의견이 나왔죠. 우선 서연이는 성찬이에게 청소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까닭은? 그렇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청소하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남한에 와서 북한 이탈 청소년 중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남한 애들은 홀서빙 시키고 북한 애들은 어려운 거 시켜라고 했던 사장님의 편견과 말이 힘들었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말은 북한 애들은 고생을 많이 해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북한 애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근데 반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청소하지 않게 배려한다. 이것도 역시 배려가 아닙니다.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더 힘든 일 혹은 전혀 안 시키는 일, 이런 거는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세영이는 학급 누리집을 관리하게 하자고 했어요. 까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건 이상하니까 차라리 학급 누리집을 관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대한 친구가 지현이죠. 누리집 관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편견이죠. 네, 북한에서 와서 학급 홈페이지 인터넷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적었나요? 안 적은 친구들 빠르면 화면 멈추고라도 잠깐 적으세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보면서 읽고 북한에서 온 친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급 회의에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는 성찬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내가 배려받고 있다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신이 북한에서 와서 이것도 못할 거다 저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서운했을 거예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서 서운했을 거예요. 자, 그럼 성찬이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나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말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라면 학급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성찬이한테 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똑같은 1인 인력을 혹시 줄 수 있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내가 성찬이에 하고 싶은 한마디를 문자 메시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위에는 이미 적혀 있어요. 성찬아 안녕. 자, 성찬이 안녕. 여기 내 이름 적으세요. 안녕 누구누구야 무슨 일이야. 자, 여기 세 줄에다가 여러분이 성찬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 보세요. 네, 근데 성찬이가 정말 고마워라고 했어요. 고마울 만한 말을 적어야겠지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찬아 안녕. 안녕 은혜야 무슨 일이야? 성찬아 너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아 미안해. 우리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노력할게. 정말 고마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말한 건 예시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예시 안 적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화면 멈추고 97쪽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등교 수업할 때 96쪽, 97쪽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실천 꼭.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찾아서 실천을 해보세요. 자, 예시 있는 거 볼게요. 북한에서 온 친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북한에 있는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알아보자. 북한 친구들은 우리랑 같은 과목을 공부할지, 그 다음에 3월 1일이 개학일지, 방과 후에는 무엇을 할지, 급식 시간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고요. 여기 나머지에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깝고 쉬운 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자, 과제 나갑니다. 내가 북한에서 온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생각해서 이 학습터 댓글창에다가 적어주세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수업 영상 첫 번째 나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들과 전체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라는 영상 편지를 쓴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 학생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줘야 될지, 이 친구들은 우리와 어떤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북에 고향을 둔 탈북 청소년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인데요. 탈북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며 큰 위안이 된 학우들과 스승에게 고마운 마음을 영상 편지에 담았습니다. 고맙다 친구들아.
사랑하는 친구들아, 언젠가 고마움의 인사를 하고 싶었어. 하지만 쑥스러운 마음에 망설이다 용기를 내 편지를 띄운다. 7년 전 큰 희망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왔지만 고향과 보고 싶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어. 의지했던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됐지만 한겨레 고등학교에서 성장하게 된 것 같아.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함께 지내면서 이제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 됐지. 너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구나. 함께 생활하면서 다퉜던 일, 우리 우월했던 대화마저 지금은 낭만과 추억으로 남아있단다. 이제 나도 선배가 됐고 학교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헤어짐의 아쉬움과 걱정이 벌써 앞서는구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부모처럼 스승처럼 정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남북 화해 분위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닐 것 같구나. 어렵게 맞이한 따뜻한 소식이 결실을 맺어 서로 자유롭게 보고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친구들, 그리고 마음으로 챙겨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계신 친척들도 행복하세요. 2018년 6월 한겨레 고등학교 2학년 이위성 올림. 네, 잘 봤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친구들과 지내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는요, 남과 북이 협력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등교 계약하고 만날게요. 아까 선생님이 내주었던 댓글 숙제 꼭 해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